자, 장중 포트폴리오 지금 뭐 만족스러울 만큼의 수준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 가운데서 가격 반발력을 좀 모색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뭐 비중은 유지고 신규 편입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더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고 아직도 무난합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 사상 최대치 고점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편입의 기준은 계속 그러니까 13만 2,500원은 뭐 쉽게 돌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니케이 쪽에 2.16, 호주의 0.89%의 강세, 국내 증시의 1.7%, 코스닥의 3.7%의 강세. 코스닥의 변동성 보고 와 부럽다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우리한테는 하이닉스와 LG화학이 있고 변동성 기준에 DB하이텍과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그 뭐 게임주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주가 있는데 9%, 7%, 9%, 10%대 게임주들 여타 게임주들의 변동성의 기준은 뭐 말 그대로 낙폭이 더 월등히 심화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 기술적 반발력이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이제 막 바닥을 모색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운한 종목군에 따라서는 서운한 흐름이 될 수 있는데 목요일자 기준의 DB하이텍 수요일 목요일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어제 화요일날 오히려 두들겨 맞은 DB하이텍의 흐름이 오늘 기준에서는 돌려주고 있단 말이죠.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어찌됐든 추세 전환 부분이 명확하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적이나 수급 범위가 월등히 긍정적이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지만 국내 창고를 통한 국내 기관을 통한 수급 범위의 기준점도 놓고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기준에 거래를 좀 수반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장악형의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이따 봐서 재차 거래량 실어주고 이제 양봉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는 충분히 장악형을 형성할 수 있다는데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실리느냐. 오늘 거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어느 정도 이제 실리느냐의 기준만 잘 설정해서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망치형이냐 장악형이냐의 차이는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이 되는 거고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때 당시는 여기서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이 될 때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그 변동성이 확장된 거는 당연히 거래 대금이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장악형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다소 제한적인 흐름 그리고 나서의 지금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그리고 장악형이 형성되어 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가능성은요 충분하다. 실적 나왔고 실적에 대한 해석 결코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범위의 추이 그다음에 세배령 뜨고 나서의 거래대금 수반된 이후의 추이 거래대금이나 이제 변동성 캔들의 크기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실패된 뭐 망치형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변동성도 제한적이었고 뭐 크기도 지금의 범위는 이제 오늘의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는 양봉이 좀 뻗어나 주고 주봉상에서 전주 거래 대금을 거래량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은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본다. 우선순위에서는 스윙 쪽에서 부각되는 거는 우리가 LG노텍이나 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이제 뭐 또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은 이제 실적이 검증이 된 추가적으로 검증이 된 DB하이텍의 1주 월봉 보시면서 전략 긍정적인 전략 편입 기준 전략 부분 설정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부분
마찬가지 기준.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에 있어서도 뭐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장악형이 나와주기를, 거래가 사실상 지금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흐름이에요. 다행히 이제 매집이 돼 있고 매물이 이제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폭은 이번 장에서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가 이제 수반된 흐름의 기준이 좀 연출이 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에서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가져갑니다. 근데 내가 정리의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거래가 이제 둔화될 때 기준을 보는 거고, 여기서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거래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에 거래가 터지는지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되겠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은 이 종목의 추세 보면은 뭘로 기준을 잡아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기준을 잡는다.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래가 둔화돼 있을 때 유지할 수 있겠느냐의 기준은 펀드멘탈 기준.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설정 범위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아무래도 PBR은 다소 높죠. 근데 이제 그 PER 부분의 흐름이 기술주의 10배라고 한다면 고평가는 아니다. 저평가 인식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 차익 실현 일부 나오겠지만 누적이 원체 강한 누적이 형성돼 있으니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오후장 봐서 이제 그 변동성 기준을 잡아서 좀 들여다 볼 겁니다. 그 녹화를 해서 전략을 잡을 수 있을 정도 기준이 될지. 그리고 LG 화학의 경우도 지금 범위에서는 좀 장악형으로 세게 잡아 올려주길 바라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워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일단은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에 아쉬운 부분이 있죠. 요 주봉상의 장악형이 이제 추가적으로 연출이 되기를, 그리고 기아의 범위도 전서구형 뜨고 나서의 흐름에 거래량 수반되고 장악형이 떠주기를, 캔들의 그 크기, 변동성의 크기가 확장돼야 됩니다. SK 이노베이션도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변동성, 캔들 크기, 거래량 이런 부분이 다 확인이 되고 그 흐름 속에서 기준점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HMM도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봉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서 놓고 볼게요. 주봉으로. 그 다음에 이평선이 이제 멸치 구간으로 돌려질 때의 흐름으로 일단은 나머지 쪽에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 부분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다날도 이제 장악형 뜨고 나서의 장악 확인형 기준의 양봉이 뻗어졌다가 미끄러진 부분이에요. 이제 뭐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 패턴의 범위에서도 세 번째 봉이 형성되고 절반이 이탈되면 정리 기준이었죠.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대처를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변동성 있는 쪽에 이제 뭐 휴마시스도 있고, 그리고 뭐 개장 전에 올려드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장악형이 떴단 말이에요. 그 장악형이 뜨면서의 그 변동성의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월봉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장악형, 그리고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확장돼 있어야 됩니다. 뭐 비이성적으로 확장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군들, 뭐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군들을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서 뭐 어떻게 따라붙습니까? 그리고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거는 사실 그 다음 날의 전개의 기준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2,600억 이상의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월봉 추세나 주봉 추세 기준에 더 터지면서 흐름을 죽였느냐, 그걸 확인하자는 거죠. 다소 이제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다소 회의적인데 기술적으로는 뭐 옆에 같이 두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회의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력주에서도 뭐 3에서 5%, 6%씩 주력 스윙 이렇게 움직이는데 굳이
변동성 종목에서 낙폭 과대주 그것에 대한 이슈 불거지고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그 종목에서 무리수를 두고 편입할 필요가 있을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 모르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녹십자 MS 문난님 계셨으면 녹십자 MS 움직여요라고 하셨을 텐데 오늘은 하여간에 안 보이시고, 예쁜 공디님도 오늘 좀 전에 계셨네. LG화학하고 DB하이텍 세페령의 기준에서 녹십자 MS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그 추이 부분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주가 변동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제한적인 종목군이죠. 이 부분을 뭐 확대해서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휴마시스 캔들 기준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에디슨 EV도 오늘 뭐 변동성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오토에는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했을 때 그 이후에 거래량 보시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놓고 보셔야 되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됩니까? 쭉 뻗어 올라서 장악형의 기준으로 추정이 되다가 쭉 미끄러 내려왔죠. 일동제약. NHN벅스는 뭐 어제 비이성적인 상한가. 그러니까 연속성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여기서 뭐 더 잡아 끌어 당길 수도 있지만 거래대금 자체를 계속해서 1,000억, 2,000억씩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NHN벅스 그리고 오늘 장학형의 기준 거래대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로 실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NHN벅스 같은 경우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그러면 어찌됐든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리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정리 구간이 어디예요? 별거 없어요. 정리 구간이 요 캔들의 몸통의 절반, 우리의 기준에서는요,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해드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1에서 2% 밀리면 절반 이상, 2에서 3% 밀리면 전량,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NHN벅스 요 기준도 전일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으로 들여다본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보냐면 이제 저기 이데일리 쪽의 교육 종목 군들 같이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진, 넥스텍 이런 종목군들도 시가총액 작으니까 막 건드려줄 것 같잖아요. 어때요? 거래대금 한 번 터진 거고 그 다음부터 내리 죽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게임주들 전체적인 흐름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조 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시면 21년 이후에 위메이드 먼저 치고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임 탄력이 나온 거죠. 위메이드 먼저 치고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2021년 이후에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낙폭 과대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바닥 대비 들어올린 거 생각하면요, 낙폭 과대로 보기 어렵죠. 여기에 이제 거래대금이 실리느냐, 캔들 크기는요 작죠, 신뢰도는요 낮죠. 주봉의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주봉의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뭐 장악형의 기준으로 인식이 잡히든 여러 가지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는 제한적인.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도 이제 오늘의 기준의 흐름에서는 변동성은 뭐 장중 12%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캔들이 더 커지느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주봉 단위의 요 기준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 기준도 꼭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컴투스 홀딩스 또 뭐가 있을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손절을 뭐 12만 8천 원에 했지만 손절하고 나서 뭐 15만 원대까지도 올랐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볼게요. 오늘 뭐
탄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컴투스 홀딩스 22년 잠시만요. 22년 02월 16일 2시 26분.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그 밖에 SD 바이오 센서 시가총액이 뭐 8조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붕괴돼 있어요. 가격 반발력에 의미 두지 않고, 그다음에 KCC가 어제 뭐 무지막지하게 개파력이 나오고 떨어져 내려갔죠. 굳이 떨어지는 칼날 손댈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BNC도 지금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요. 그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7,500원 찍고 25,500원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6거래일이었죠.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넥슨 GT, 그리고 현대바이오 최근 현대바이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실리느냐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고, 그것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렵게 접근해서 뭐 수익을 억지로 창출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위메이드 맥스의 흐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또 녹십자이면서 뭐 우리 기술 투자 쪽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갭 상승이 너무 커서 못 따라붙는 경우 우리 기술 투자 16% 갭 상승 눌림목까지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변동성은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아까 드렸고, 세 번째 기준에서는 우리 종목도 하이닉스가 3.54, 그리고 LG화학이 장중 5%대, 그리고 뭐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이 6%대의 흐름, 이 흐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3%, 5%, 7% 이 수익을 한번 내보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차분히 대처하자. 우리도 쉽지는 않았지 여태까지 기준이. 그래서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까지 텍스 전략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 그냥 전체 다 오픈해 버릴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올려드려도 이 기준점대로 실시간으로 대처나 장중에 또 변동성이 나올 때 대처를 그닥 못 가져가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금 1-20%, 그 다음에 주력 55에서 70% 요거만 지키시면 언제든지 시장의 최악의 상태에서도 되돌릴 때 수익으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이걸 못 지켜서 변동성 종목 뭐 우리 기술 투자 들어가고 뭐 또 변동성 종목 게임즈 들어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서 엉엉엉 울고 울어봐야 누가 옆에서 도움을 주냐 이거야. 결론적으로 이제 비중 조절 잘하자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비중 조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편입해서 수익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야 당연히 조정하는 거고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IT 4종목입니다. 딸랑 IT 4개 주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다 실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수급 범위까지 그렇게 돼 있고, 최근 들어서의 기준은 10월 이후부터 SK 하이닉스로 그냥 거의 붙박이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당연히 삼성전자도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만 단문 문자 발송하는 건 하이닉스 위주다. 뭐 몇 달째 계속 방송에서 오픈을 해도 따라오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못 따라오셔서 지금 같은 장에 낭패를 보신 경우들이 많죠. 무조건입니다. 주도주는 채워놓으셔야 되고, 삼성전기, LG전자 둘 중에 한 종목 편입하시면 되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삼성전기 쪽을 기준을 설정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IT 4종목 중에 한두 종목 편입하실 수가 있는 건데 4종목 다 가지고 가실 필요 굳이 있나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 쪽에 상당 부분이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55% 범위를 최소로 잡아드려야 IT는 절반 이상을 IT로 채우자. 다만 이제 화학이나 자동차를 편입하시게 되는 경우라면은, 그렇다면은
IT 비중을 일부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력은 IT의 최대 폭으로 편입을 한다. 그리고 LG화학은 11월, 12월에 원체도 늘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가총액 9위까지 밀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 6위예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은 밀린 것도 없어요. 오히려 탄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LG화학 뭐 물적 분할이 악재고 지주사 전환이 악재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LG화학 정리해서 뭐 변동성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신 분들이 없죠. 오히려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손실폭에 허덕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날 게임주들이나 또 뭐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런 종목군들의 일부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고 해서 또 의약품 쪽에 아유 좋겠어요. 7%, 10%, 15% 수익 나서 진짜 속된 표현으로 뺨 맞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의약품도 깨져 내려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셀트리온의 지금 변동성이 어떻게 돼 있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가총액 왜 보여드리냐면 3위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위고, 그런 종목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60%입니다. 셀트리온이 분식계급은 다 떠나서 얘네들은 그나마 난 거죠. 80% 90% 깨져 있는 종목도 많죠. 얘 65% 시가총액 1위라는 애가 코스닥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쪽은 뭐 진짜 숨도 못 쉬는 상태에서 숨을 못 쉬는 정도가 아니라 얘 68% 빠져 있어요.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왜 실적이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 정상적인 마인드로 정상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는 현대차 기아에 뭐 여전히 뭐 현대차로 놓고 보셔도 돼요. 가격 메릿. 근데 이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은 기아가 좀 더 터져 있는데 뭐 충분히 거래대금이나 뭐 어떤 부분이든 현대차. 근데 일단 제한적으로 좀 설정을 하고 있죠. 제한적으로 가격 메릿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사실 덜 빠졌고, 근데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편입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10월 이후부터 해서는. 결론은 이제 주력주 55에서 70%를 IT만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당연히 LG화학은 굉장히 강하게 최근 들어서 뭐 1월 이후 계속 그러니까 LG화학도 가져가실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다음 순위가 이제 자동차의 기준. 그래 통합적으로 다 편입해도 무조건 55에서 70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스윙 단기 종목의 기준, 스윙 쪽의 기준은 LG노텍 지금 불만족스러운 흐름이에요. 탄력적으로 돌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위메이드가 지금 13.5% 11만 원까지 돌려놨는데 얘네들은 바보 같은 흐름이 연출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DB하이텍도 이제 뭐 어제 기준에서 6만 원대, 6만 7천 원대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 기준에 잘 돌리고 있죠. 수급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매도에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이제 뭐 좀 한번 볼 수도 있는데 위메이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가 돌리면서 거래가 실리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응? 아니 뭐 우리가 순절했다고 뭐 안 들어갈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주봉에서 이제 5MA, 20MA 그 정도만 실리면 되는데 그 거래 실릴 수 있어요. 근데 장악형으로 뜬다라고 한다면 14만 원까지니까 그렇게 뜨려면 거래는 더 터져야 되죠. 거래대금이 왜 주가가 내려와 있으니까 거래대금이 낮아져 있으니까 더 터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돌리다가 내일 돼서 또 찔끔 멈춰주고 그럼 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단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펀드멘탈이 안 되고, 두 번째 8천억짜리 7조 5천억까지 들어 올렸다가 현재 3조 6천억이에요. 여전히 저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단순 논리로 55% 낙폭과대 이렇게 했다가는 아까 오전에 보여드린 신라젠. 그리고 거래량 보면은 뭔가 계속 터진 것 같죠. 거래대금은 계속 축소했었죠. 지난주 빼고는. 지난주도 거래대금 터진 게 장대음봉의 거래대금이에요. 절반 이상 12만 원 이런 데로 훌쩍 넘기려면 지금의 거래대금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냉정한 위치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주성엔지니어링의 21,000원 기준 편입 관점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 또 거래대금 이쪽도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SK 이노베이션도 편입 관점 기준 잡으실 수 있는데 지금 업종 대표주 정유 쪽의 업종 대표주 뭐 이런 쪽으로도 보는 건데 참 쉽지 않죠. 어려워요 사실상 종목 하나하나가. HMM까지도 HMM은 어제 들어가서 뭐 오늘 손실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어제 들어가서 어제 평균 단가도 높고 15% 이제 유지고 20%까지 다 채웠죠. 20%까지 채웠는데 이 부분 관망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타깝지만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일단은 다 기본적으로 주력주 이외에는 관망으로 다시 돌려놓는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단문 문자 나간 종목 위주로만 보시고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 올려드릴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나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서 같이 움직이셔서 본격적인 반등 강세 나올 때 주력주에서 실질적인 수익 잡아가시고 실질 수익을 내십시오. 언제까지 뭐 혼자서 힘겨워 하실 거예요.